단돈 500원이면 살 수 있는 식재료 하나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 건강까지 지켜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이나 호박처럼 평소 반찬으로 자주 접하는 식재료가 그 주인공이라면 더욱 놀라우실 겁니다. 오이는 냉국이나 피클로, 호박은 된장국이나 볶음으로 흔히 먹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두 가지 채소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드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으면 혈압이 오르거나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몸이 자주 붓거나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약 없이 식탁의 조합만 바꿔도 이런 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이와 호박은 각각 혈압 조절, 혈당 안정, 신장 보호, 피부 회복, 눈 건강, 골밀도 유지, 근육 손실 예방 등 노년기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도와주는 식품입니다. 게다가 이 두 가지 채소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로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건강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이와 호박이 왜 늦게 빛나는 슈퍼푸드로 불리는지, 어떤 음식과 찰떡궁합을 이루는지, 또 어떤 조합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하나씩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채소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과 꼭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오이와 호박이 건강에 이로운 채소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먼저 오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여름철에 자주 찾는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중장년층에게는 단순한 반찬 그 이상입니다. 특히 오이는 60세 이후 혈압, 혈당, 신장 기능 같은 문제에 예민해지는 시기일수록 꼭 챙겨야 할 식품입니다. 오이의 첫 번째 효능은 혈압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지기 쉬운데 이때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 즉 짠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 고혈압 학회에서는 오이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안정입니다. 오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당지수 식품으로 당뇨를 앓고 있거나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적은 채소입니다. 특히 오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장에서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간식 섭취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오이를 당뇨 환자에게 권장할 정도로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종 완화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발이나 종아리가 붓는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지요.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뇨작용을 돕고 몸속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칼륨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중장년기 이후 오이는 천연 이뇨제처럼 작용하는 채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이는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고 자외선 노출로 인한 손상 진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외부에서 바르는 화장품이 아닌 몸속에서부터 작용하는 먹는 화장품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채소입니다. 이처럼 오이는 단순히 시원하고 아삭한 채소를 넘어서 혈압부터 피부까지 두루두루 건강을 돌봐주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그렇다면 오이를 더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오이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음식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오이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궁합이 잘 맞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영양이 서로 보완되고 흡수가 잘 되면
그만큼 우리 몸에 주는 혜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이와 특정 식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혈당 조절이나 혈관 건강에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대표적인 식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땅콩버터입니다. 처음 들었을 땐 다소 생소한 조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건강 간식으로 널리 사랑받는 방식입니다. 오이의 풍부한 수분과 땅콩버터의 고소하고 진한 맛이 잘 어우러져 포만감도 높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땅콩버터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오이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단, 시중 제품 중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가당,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건강 과일인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더없이 좋은 조합이 됩니다. 오이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사과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팩틴이라는 섬유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노년기 흔한 변비나 장 무력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요거트에 오이와 사과를 잘게 썰어 넣어 먹으면 속이 편안하고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오이와 토마토는 샐러드에서 자주 만나는 조합이지만 단순한 맛의 조화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매우 잘 맞는 식품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항산화 물질이고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도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독 섭취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더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오이는 어떤 식품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단순한 채소를 넘어서 전신 건강을 관리해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이와 함께 먹었을 때 피해야 할 음식들도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조합들을 조심스럽게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오이와 궁합이 좋은 식품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조심해야 할 조합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거나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가 예민하거나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당근입니다. 오이와 당근은 샐러드나 생채로 자주 함께 먹는 조합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분해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즉, 몸에 꼭 필요한 항산화 비타민이 중간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비타민 C는 면역력을 유지하고 노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함께 섭취하면서도 얻지 못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특히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라면 오이와 당근의 동시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역시 건강에 좋기로 소문난 과일이지만 오이와는 성분면에서 중복이 큽니다. 두 식품 모두 칼륨이 풍부한데 이를 동시에 섭취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의 경우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발 저림, 근육 경련, 심한 경우 심장 리듬 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소변량이 적거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바나나와 오이의 동시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오이 무침이나 오이 피클처럼 식초와 오이를 함께 사용하는 요리는 여름철 밑반찬으로 인기지만 체질에 따라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이는 본래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식초는 산성이 강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산 역류,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분들은 식사 후 더부룩함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더라도 50세 이후 위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자극이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이는 매우 건강한 채소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호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호박 역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식품입니다. 오이에 이어 이번에는 호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이처럼 친숙하면서도 쉽게 지나치기 쉬운 식재료지만 호박은 특히 60세 이후 몸의 여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식감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고루 들어있어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혈압 조절 효과입니다. 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관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호박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혈액을 묻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도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져 나트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호박과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눈 건강 보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까운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쉽게 눈이 피로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박에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함께 들어있어 눈의 중심 부위인 황반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E도 풍부해 눈 속의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수정체의 혼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안과학회에 따르면 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황반변성 발생 위험이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안정입니다. 호박은 당지수가 매우 낮은 채소로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도와줍니다.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당의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작용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당뇨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루에 호박 반 개만 꾸준히 섭취해도 혈당 변동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뼈 건강 강화입니다. 폐경 이후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여성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호박은 칼슘 함량은 높지 않지만 마그네슘과 비타민 K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뼈에 칼슘이 잘 머물게 하고 노폐물로 배출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외에도 호박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는 채소입니다. 오이처럼 따로 보충제를 챙기지 않아도 매일 식사에 포함시키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호박은 단순한 반찬을 넘어 노년기의 혈압, 눈, 혈당, 뼈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올인원 채소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호박의 건강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음식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박은 혼자 먹어도 충분히 훌륭한 채소이지만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마치 서로의 영양소를 채워주는 좋은 친구처럼 이 조합들은 노년기의 건강을 보다 든든하게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호박과 궁합이 좋은 대표적인 세 가지 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해마다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로 근육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호박을 함께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호박 속의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고 비타민 C는 단백질 합성을 돕는 역할을 해 근육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호박 두부조림이나 전골은 아침 식사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을 묻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호박을 함께 섭취하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연어는 혈관 속 기름기를 청소해주는 이중 효과가 나타납니다. 호박 연어구이나 연어찜에 살짝 익힌 호박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께 매우 추천되는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멸치입니다. 멸치는 칼슘이 매우 풍부한 식품으로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칼슘은 혼자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호박과 함께 먹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호박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고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멸치 호박볶음이나 된장찌개에 두 가지 재료를 함께 넣으면 뼈 건강을 지키는 완벽한 식단이 됩니다. 이처럼 호박은 두부, 연어, 멸치처럼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식품들과 만나면서 근육, 혈관, 뼈 건강까지 골고루 챙겨주는 든든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며 호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런 조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호박이 다양한 식품들과 만나 건강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지만 반대로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조합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체질이나 성분 궁합이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호박과 함께 섭취를 피해야 할 대표적인 세 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양파입니다. 양파는 알리신, 유황화합물, 프룩탄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여 항염작용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생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생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황화합물은 위점막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어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박처럼 부드럽고 위에 편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그 장점이 상쇄되고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박과 양파를 함께 조리할 때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박된장국이나 볶음 요리처럼 오래 끓여 먹는 방식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앞서 오이와의 조합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나나는 칼륨이 매우 풍부한 과일입니다. 호박 또한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칼륨이 과잉 섭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경우 과도한 칼륨은 체내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발 저림, 근육 약화,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이 먹고 싶다면 바나나보다는 사과나 배처럼 칼륨 함량이 낮고 소화가 쉬운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치즈의 경우 보존료나 산화방지제 같은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 섭취 시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호박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포화지방이 많은 치즈와 함께 먹을 경우 이러한 효과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대신 지방 함량이 낮은 저지방 리코타나 무염 모짜렐라를 소량 곁들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처럼 호박도 오이와 마찬가지로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과 잘 맞는 방식으로 먹는 것이 결국 오랫동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오이와 호박을 중심으로 식재료 궁합과 주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이와 호박이라는 평범한 채소 두 가지가 우리 몸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신장과 눈, 뼈, 근육까지 두루 챙길 수 있는 식재료가 바로 식탁 위에 늘 있었던 그 오이와 호박이라는 사실.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땅콩버터, 사과, 토마토처럼 궁합이 잘 맞는 식품과 함께할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지만 당근, 바나나, 치즈처럼 피해야 할 조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특별한 보조제나 고가의 건강식품 없이도 평범한 식재료만 잘 활용해도 우리 몸은 충분히 회복하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식탁 위 작은 변화가 바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스스로 식단을 챙기기 어려운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고 하루 한 끼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가장 일상적인 치료이기도 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주방과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식사로 당신의 몸과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